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갈망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집이거나 가족의 품이겠지만 권력의 정점의 선자들에게 안전이란 곳 통제를 의미합니다.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모든 위협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에 역설적으로 그들은 단 하나, 내일 아침에도 내가 살아 숨쉴 수 있을까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고 조롱 섞인 진실 하나를 속삭여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요새는 결국 가장 완벽한 무덤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래된 아시아에 한 전설이 있습니다. 적들의 암살을 극도로 두려워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햇빛조차 의심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그 짙은 그림자 속에 암살자가 숨어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땅을 파고 내려가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강철 궁전을 지었습니다. 수십 겹의 육중한 철문을 닫고 나서야 폭군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모든 외부의 적을 완벽히 차단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왕은 결코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라난 망상과 내부의 의심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결국 왕은 자신이 만든 완벽한 요새 안에서 스스로 미쳐갔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피난처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마치 한편의 우화 같은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지금 2024년 가장 폐쇄된 땅 평양의 심장부에서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가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영 매체의 화려한 조명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림없이 군사 도발을 지시하던 그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휴식이나 자맹이 아닙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평양의 징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심야에 기동하던 최고위층의 검은색 벤츠 행렬이 도로에서 사라졌고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의 움직임이 기형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엘리트 군부 간의 암호화된 통신량마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은밀한 단서들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단 한 곳, 평양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지하 벙커망, 일명 철의 미궁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시설은 단순한 방공호나 대피소가 아닙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나 전술 핵무기가 평양 한복판에 떨어져도 견뎌낼 수 있도록 두께 수십 미터의 특수 강화 콘크리트와 강철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입니다. 지하철 노선보다 훨씬 더 깊은 땅 속에 수년간 외부 지원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자체 발전기, 독립적인 산소 공급망을 갖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3대에 걸친 김씨 일가가 외부의 타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주민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어 만든 최후의 보루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완벽히 차단된 지구상에서 가장 고요해야 할 심연의 벙커에서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새어나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물리적인 타격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통제되던 권력의 균열 사이로 터져나오는 보이지 않는 비명,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소리 없는 경고음이 울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의 지배자를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가진 괴물로 생각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앗아가고 붉은 핵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전 세계를 협박하는 절대적인 포식자. 그래서 그가 사라졌을 때 외부 세계는 그저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한미연합훈련을 피해 숨었다고 막연하게 추측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권력은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자신의 살을 내어주지 않으면 결국 주인을 잡아먹고 맙니다. 절대 권력을 쥔 자는 항상 외부의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다 건너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등 뒤의 선자들입니다.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최측근들, 언제 권력의 축이 무너질지 모르는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 그것이 독재자를 갉아먹는 진짜 공포입니다. 평양 지하 150m, 한 줌의 햇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의 공간,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과 산소 발생기가 토해내는 일정한 기계음만 울려 퍼지는 그 서늘한 밀실 안에서 지금 절대 권력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외부와 단절된 채 수십 톤의 거대한 강철문 뒤에 숨은 그는 하늘에서 떨어질 폭탄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내부의 그림자가 두려웠던 걸까요? 숨막히는 침묵,
그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라진 평양의 엘리트 계층은 지금 쥐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동자만 굴리며 서로의 숨소리를 감시할 뿐입니다. 뭔가 거대한 파멸이 임박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들이 주시하는 평양발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독재자 한 사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 수 없는 통제력 상실은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통제하는 지휘계통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500만 북한 주민의 운명,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피바람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히 차단된 밀실, 밖에서 들어갈 수도 안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 벙커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절대 권력자는 왜 스스로를 가장 깊고 서늘한 어둠 속으로 유폐시킨 걸까요? 그곳에선 지금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이 끔찍한 미스터리의 실체를 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기괴한 자맹과 벙커 안의 비명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나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로 얼룩진 그들의 권력 지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소름 끼치는 하나의 패턴이 존재해 왔습니다. 휘비린내 나는 역사는 종종 망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반복됩니다. 특히 절대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잔혹한 기억을 지워버리려 애쓰지만 권력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반드시 피를 요구합니다. 평양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언제나 가장 철저하게 가려져 왔지만 권력이 이동하거나 극도로 불안정해질 때마다 흘러나온 선홍빛 패턴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패턴의 핵심은 단 하나, 배신입니다. 그저 권력을 노린 단순한 반역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자의 목을 쳐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 뼛속까지 스며든 불신과 의심이 임계점을 넘을 때 평양의 권력자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살의 무대는 언제나 가장 깊고 은밀한 어둠,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밀실이었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권력을 승계받은 젊은 지도자는 살아남기 위해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고모부를 대공기관총으로 형체도 없이 분쇄해버렸고 이복형을 타국의 공항 한복판에서 독살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권을 떠받쳐온 군부의 늙은 장성들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혹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혹함의 이면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통제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이 그 처형장 이슬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병적인 두려움. 그래서 그는 주변을 피로 물들였고 자신의 옥좌 주위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체의 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공포 정치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절대자의 말 한마디는 곧 신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로 억눌린 복종은 결코 충성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떨며 엎드려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생존 본능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숙청이 반복될수록 남은 자들은 언제 자신에게 칼끝이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나의 목이 날아갈 바에야 오늘 밤 먼저 그의 목을 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절대 권력자가 만들어낸 지독한 공포가 역설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배신의 씨앗을 잉태하고 만 것입니다. 평양의 밤하늘 아래 화려한 불꽃놀이가 독재자를 찬양하는 동안 그 깊은 그늘 속에서는 은밀한 파벌이 형성되고 권력의 틈새를 노리는 암투가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 정보기관의 도청망조차 믿지 못해 자신의 입을 가리고 속삭이는 엘리트들의 모습. 권력의 최정점은 겉보기엔 견고해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수많은 균열로 조각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외부의 압박,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제, 그리고 지도자 자신의 미세한 건강 이상설. 이 모든 변수들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 억눌려 있던 의심은 단숨에 확신으로 변모합니다.
지도자가 약해졌다는 작은 징후 하나만으로도 권력의 하이에나들은 피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겪어온 소름 끼치는 권력의 딜레마입니다.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숙청해야 하지만 숙청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이는 내부의 적들을 키워내는 모순. 과거 이 패턴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항상 밀실을 선택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요새로 숨어들어 자신의 권력을 재편하는 작업. 그것은 외부의 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부의 반대파를 색출하고 잔혹하게 도륙하기 위한 도살장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였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피해 사륙전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숙청된 자들의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지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밀실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뿐입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할 때마다 평양의 심장부는 멈춰섰고 최고 지도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햇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측근들의 얼굴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피 비린내가 진동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잔혹한 생존 방정식. 그렇다면 지금 지하 수백 미터 아래 강철 벙커로 사라진 최고 권력자. 그는 이번에도 같은 방정식을 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끔찍한 덫에 걸려버린 것일까요? 과거의 패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무언가 다릅니다. 이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훨씬 더 무겁고 파괴적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던 거대한 괴물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재의 평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위성 사진이 짚어낸 도심의 비정상적인 정적, 그리고 각국 정보기관이 낚아챈 감청 데이터의 공백, 이 모든 정황은 150m 지하철의 미궁 안에서 무언가 끔찍하게 어긋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대로라면 이 고요함 끝에는 피 묻은 칼을 든 승자의 복귀가 있어야 합니다. 측근들을 도륙하고 권력을 한층 더 잔혹하게 틀어진 절대 권력자가 다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감행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의 정치적 숙청이나 휴식이라면 이미 대외 매체를 통해 교묘하게 조작된 건재함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과거의 기록을 반복 송출하며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는 기괴할 만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평양의 시간 톱니바퀴를 강제로 멈춰 세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가 지하 벙커에 숨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혔다는 가설에 무게를 싣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요새,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수십 톤의 강철문 안쪽, 그곳에서 믿었던 호위 무사들 중 누군가 총구를 돌렸다면, 혹은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쓰러진 절대자를 두고 최측근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밀실 안에서 권력의 옥새를 놓고 소리 없는 사륙전을 벌이고 있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권력 암투가 평양 내부의 파벌 싸움에 그쳤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하 밀실에서의 통제력 상실은 단순한 독재자의 죽음을 넘어 전례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동시킵니다. 바로 핵 버튼의 미아 사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통제 체계는 철저히 일인 독점 시스템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지시와 생체 인증을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통제권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벙커 안에 갇혀버렸다면,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들이 그 통제권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밀실 안의 암투를 피해 일부 군벌이 단독 행동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통제망이 끊어진 채 방치된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들, 굶주린 채 명령만 기다리는 100만 명의 군인들. 평양의 지휘계통이 무너지는 순간 이 거대한 군사기계는 통제 불능의 흉기로 변합니다. 오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벌 중 한 명이라도 붉은 버튼에 손을 얹는 순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킬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해 주변국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 부대가 비밀리에 전진 배치되고 미국의 정찰기들이 밤낮 없이 한반도 상공을 훑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평양 지하 밀실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균열 하나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지진파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빛 한 줌 들지 않는 서늘한 강철 벙커 안에서는 피 튀기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절대자를 내려다보며
다음 권력을 쥘 자들이 비열한 흥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파놓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이 키워낸 불신과 공포에 먹혀버린 권력, 가장 안전해야 할 피난처가 끔찍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폭군의 우환은 이렇게 2024년 평양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잔혹한 농담처럼 반복됩니다. 권력은 배신을 낳고 배신은 피를 부르며 그 피는 결국 요새의 문을 안에서부터 부식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에 미궁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인 독재 체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벙커의 강철문이 다시 열리는 날, 걸어 나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늘 살아남았던 그들은 이번에도 기어코 피 묻은 손을 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를까요?